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순천시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광양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설 예정이던 전남 도립예술고 입지가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건물 구조가 학교 시설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인데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광주와 목포, 순천을 지역연구의 삼각축으로 설정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광주 전남의 싱크탱크로서 구석구석을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구상입니다. 여수 수산시장 내 바이킹 야시장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메뉴와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순천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혐의가 구체화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에 있는 모 산장 인근 공터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순천시청 6급 공무원 55살 김모 씨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에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중순까지 순천시 맑은물 관리센터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김 씨는 부적절한 수의계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하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서 17억 원대의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몸이 좋지 않아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며 1시간 만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지난 22일에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씨는 22일부터 휴가를 내고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있고 지금 현재 결론이 안 맺혔기 때문에 징계는 유보된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이런 일 있어서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김 씨가 숨지면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파악하는 데는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의 뇌물 제공 여부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광양세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체 두 곳에서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광양세관 직원 57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보세 화물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광양 지역 창고업체 대표로부터 25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 업체의 입주 평가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신 자신의 부인을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광양 커뮤니티 센터로 결정됐던 전남 도립예술고의 입지를 놓고 도교육청과 광양시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00억 원이 넘게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유치 당시부터 내정됐던 위치를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박광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기정 도교육청 행정국장 일행이 광양시를 찾아 정현복 시장 등 시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건 지난 21일. 도립예술고의 입지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양시 측은 우선 커뮤니티 센터가 학교 용도로 설계된 건물이 아니어서 리모델링에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도 기숙사 건립 등을 포함하면 250억 원 정도에 이르러 30억 원 정도만 더 투자하면 신축이 가능한 상황. 수영장 등 다중이용 시설이 배치돼 있어서 대체 건립에 드는 사업비 또한 만만치 않은 데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도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배우고 쉬고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이 적어지고 또 일단은 공원이 면적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 도교육청 측도 커뮤니티 센터의 규모나 구조가 예술고용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커뮤니티 센터는 향후 대학 유치 등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예술고를 신축할 수 있는 인근 시유지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버린 상황인데다
도의회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신축으로 방향이 잡힐 경우 오는 2018년 개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서 도교육청도 광양시도 재검토 과정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내일 철도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지역에서도 열차 운행에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코레일 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라선과 경전선에서는 무궁화호가 왕복 19회에서 12회로, 새마을호가 왕복 2회에서 1회로, 화물열차는 왕복 16회에서 7회로 운행 횟수가 조정됩니다. 반면 KTX는 평소와 같이 왕복 10회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철도 노조 파업에는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서 최대 1000여 명의 노조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서부를 삼각축으로 지역별 연구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은 오늘 전라남도 동부지역 본부에서 동부센터 현판식을 갖는 등 광주와 전남 동서부에서 일제히 스마트워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원 측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광주 전남 통합연구원으로서 지역의 구석구석을 조사하고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균형적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수 수산시장 내 개장한 바이킹 야시장이 당초 예상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월부터 수산시장 내 15곳에 고정식 점포와 이동식 포장마차에서 국내외 대표 주전부리를 판매하는 바이킹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식 포장마차 8곳 가운데 4곳이 4개월 만에 매출 감소로 폐업했습니다. 여수시는 폐업한 포장마차의 경우 청년 창업자로 바꿔 운영에 나선다고 하지만 시장 내 고객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들이 보수되지 않은 채 임대료만 매년 인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여서 문수지구에만 20년 이상 된 임대 아파트가 모두 34개 동 5,093세대에 이르지만 이들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금이 가거나 가스배관 도색이 벗겨지는 등 보수가 시급한데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민 불편은 외면한 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만 매년 5%씩 인상되고 있다며 여수시에 임대료 동결이나 하향을 촉구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점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다음 달 초 연휴를 앞둔 골프장 예약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일식집.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손님이 감소하면서 종업원 2명을 줄였습니다. 공무원 등이 많이 찾는 이 음식점은 이른바 김영란법 여파로 식사 예약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인 3만 원 이하의 메뉴를 새로 만들기도 했지만 이맘때쯤 시작되는 연말 회식 문의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어렵다면은 저희 또 혹시나 저희같이 임대료 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지역 골프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3일 연휴가 있는 다음 달 초 예년 같으면 예약이 시작되는 3주 전부터 이미 모든 예약이 끝날 상황이지만 올해는 70-80%에 그쳤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역시 10% 이상 예약이 감소하거나 예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담감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관계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운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하고 계십니다. 지역 기관장 모임도 지난주 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열리는 등 공직자들의 회식 문화도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술값을 포함해 3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하거나 따로 계산하는 등 상황별 지침을 전달하고 기관마다 직원들에게 김영란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등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지역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져 국가폭력 논란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갈등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고향인 보성에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보성역 앞에 꾸려진 단촐한 분향소. 백남기 농민이 다시 일어날 것을 빌었던 노란 리본들이 빛이 바른 채 걸려 있습니다.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분향소 앞을 지키고 있는 동료 농민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쉽게 입을 떼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동고동락해온 농민들은 남기형처럼만 살면 되는 거다라는 말만 이따금 주고받을 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빵점이고 도덕적으로는 100점인 이런 가격 걱정 안 하고 농촌이 이렇게 농민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평생에 사셨죠. 이웃들은 물대포 사고가 있었던 날 백농민이 상경 집회에 참여했던 이유 역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닌 젊은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지기 위해서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흰머리라도 옆에서 조금 있어줘야 젊은이들이 힘을 내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라도 가서 꼭 참여를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사고 전날까지 함께 감자를 캐준 따뜻한 이웃사촌을 영영 잃게 된 한 농민은 그날 같이 가지 못한 자기 책임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대로 끝날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계속 투쟁하고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투쟁하고 이분의 바라는 바를 우리가 달성해야지요. 고향인 보성 외에도 전국 곳곳에 백남기 씨 추모 공간인 분향소 설치가 시작되고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 지역 시장 군수들이 과잉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후반기 첫 회의에서 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40만 톤의 쌀을 매입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확충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 학교 급식 납품 허용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전남 지역 목조 문화재 상당수가 화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공개한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국보급 목조 문화재 5곳 가운데 여수 진남관을 제외한 송광사 국사전과 화엄사 각화전 등 4곳이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 보물급 목조 문화재 14곳 가운데 화재 보험에 가입된 곳도 2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개인이나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의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상하이 스플릿의 운명이 걸린 제주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를 순천에서 치릅니다. 전남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제주와의 K리그 클래식 2016 33라운드를 순천 팔마 경기장으로 옮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광양 축구전용구장의 노후 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 순천 팔마 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야간에 항로를 잃은 레저보트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저녁 8시 10분쯤 58살 최모 씨가 탄 1톤급 레저보트가 미입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신고 1시간 만인 저녁 9시 20분쯤 여수시 삼산면 영만도 인근 해상에서 최 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최 씨는 일본 대마도에서 구입한 레저보트를 타고 여수 초도 의성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었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항로를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